나소닥TV의 용인주니어 치과 원장 문상진. 나소닥TV의 청담 CDC 어린이치과 원장 성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손을 좀 해들어 주세요. 네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잉치를 어떻게 시술하는지, 뭐 입천장에 과잉치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긴 놈인지, 그리고 어떻게 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들께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잉치 저희가 두 종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이게 정방향, 앞쪽으로 나오는 방향이라고 해서 입천장에 딱 보이면요 사실은 과잉치 수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거는 그냥 과잉치 발치, 정말 간단한 발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취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주변에 마취를 간단하게 해서 정말 오래 걸리지 않게 한 5분 정도 아니면 쉽게 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정중 과잉치 중에 뒤집혀져 있는 것, 역주행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술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과잉치를 한다 그러면 우리 이제 스텝 선생님들이 전날에 준비를 하죠. 이만한 쟁반, 은쟁반에다가 녹색 식탁보를 깔고 멸군대에 있는 그쵸. 거기에다가 칼, 블레이드, 네. 그다음에 기본 기구, 그다음에 마취 기구, 그다음에 잇몸을 여는 그런 기구들, 가위, 실까지. 벤치, 그쵸. 포셉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꺾여 있는 거, 수직인 거, 큰 거, 작은 거. 왜냐면 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그럼요. 때문에 네. 다양하게 쫙 깔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해가지고 이제 어머님들 이빨 빼실 때 이렇게 원장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꼬챙이 같은 거, 그것도 얇은 거, 두꺼운 거 이렇게 준비하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저는 페리오스탈 엘리베이터. 과잉치 뺄 때 젓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즈, 이제 입 주변을 소독하는 거, 뭐 핀셋도 있고, 자르는 것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걸 이만큼 차려오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차려요? 이게 사실은 차린 상은 아마 사랑니 발치 상과 거의 비슷할 수 있거든요. 이제 비슷할 수 있는데 일단은 발치가 어렵고 막 사랑니 발치처럼 아프고 이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거기 있는 다양한 소독되어 있는 것들은 물론 아이들은 그런 가능성들이 좀 적긴 하지만 뽑고 나서 감염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관련해서를 많이 그렇지. 넣는 경우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은 일단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둬야 됩니다. 이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발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해 뭘 가져다 줘 라기보다는 그렇지. 그냥 모든 걸 다 준비했어 여기서 필요한 걸 써 안 쓰더라도 이렇게 모든 걸 다 준비해 두기 때문에 되게 약간 이렇게까지 큰 수술인가 싶을 수도 있긴 합니다. 무슨 만한 정석을 차려하는 것 같아요. 그쵸. 기구가 뭐 한 50개 막 40개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빨리 끝내야 되고 멸균되어 있는 걸로 써야 되기 때문에 미리 소독을 다 해놓고 네. 근데 중간에 이거 없다 갖고 와주세요 하면 또 갔다 오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럼요. 깊을 수도 있고 뾰족한 기구를 필요할 수도 있고 좀 힘을 많이 주기 위해 두꺼운 것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준비를 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당연히 멸균 글러브를 끼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글러브에도 우리 손이 묻지 않게 이렇게 딱 끼고 그다음에 모자도 쓰고 라이트도 치과용 그쵸. 라이트에도 다 이게 이제 멸균으로 싸고 막 이러죠. 네네. 석션에도 자꾸 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기구 차리고 이 기구를 쓰는 값만 해도 엄청난데 그럼요. 근데 의료보험이 돼서 의료보험으로 한 6, 7만 원 받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정도는 네, 물론 그 이외에 지혈제라든지 뭐 상고정장치라든지 이런 비보험 항목들이 있어서 금액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의료보험이 된답니다. 그렇죠? 네. 나라에서 이런 건 참 잘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기구를 차리고 수술 도구나 수술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멸균과 소독을 완벽히 하는 게 일단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오면 아이한테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오늘 그렇죠. 도깨비 뽑으러 간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요. 간단한 소독을 들어가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사랑니 발치든 정중 과잉치 발치든 아이들이 가장 혹은 성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마취를 하게 되죠. 마취할 때는 보통 말씀해 주셨지만 도포 마취제를 자입하는 위치에 많이 바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 어머님들 그 피부과 레이저 받기 전에 그 이렇게 바르는 거랑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물론 근데 그치. 그거 해도 저도 뭐 여기 뭐 제모 이런 거 해봤지만 물론 느낌 되게 옵니다. 근데 그게 한 거 안 한 거는 차이는 어느 정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4-5번 정도의 국소적으로 주사 마취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수술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애기들이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마취 주사를요. 그러니까 치과용 마취 주사 똑같은 거를 저는 그래요. 저는 이쪽에 바깥쪽에다가 3방. 왜냐면 신경이 여기 바깥에서도 오고 여기서도 내려오거든요. 그럼요. 그다음에 입천장에도 3방.
그래서 6방을 보통 어. 하는데 제일 아픈 게 입천장 아. 가운데가 제일 아파요. 그래서 입천장은 성인들도 아픕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네. 저는 이제 도포마취제를 바르고 바깥쪽에 2방 내지 3방 하고 그다음에 위에는 입천장에는 바깥쪽하고 안에 가운데를 제일 마지막에 또 마취기 좀 퍼지면서 가운데를 좀 덜 아프거든요. 보통 한 5방에서 6방 정도 마취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만약에 웃음가스나 의식가 진정요법을 하고 있다면 그거 마취하는 것도 애들 잘 모르기도 해요. 맞습니다. 도포마취제 바르고 아주 천천히 마취제를 주입하면 사실 마취하는 것도 애들이 모르게끔 정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마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아플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아치과에서 정중과잉치를 뺄 때는 웃음가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웃음가스에 대해서 컨텐츠는 앞쪽으로 많이 다루긴 했었는데요. 웃음가스를 한다고 마취를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웃음가스로 아이의 불안감은 조금 떨어뜨려 주고 그 상황에서 이제 주사를 하고 나서 이제 시작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절개가 그렇죠.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못 보시는 보호자분들이 조금 계시긴 보호자분이랑 같이 하세요? 저는 네 보호자분이 앞에 계시다가 이건 못 보겠다 하고서 뒤쪽으로 가시는 경우들도 같이 하는구나. 네, 저희는 네. 저희는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보호자 분리시키고요. 왜냐면 네. 무서워하시는 것보다 어머니가 더 걱정을 해가지고 아기까지 따라서 되는 맞아요. 경우가 있어서 불안감이 그쪽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경우들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분리를 하고 있는데 애가 엄마랑 하는 게 좋으면 같이 할 네, 수도 네.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경우에 많이 좋은 걸 못 봐서 저희는 좀 분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일단 마취를 하고 잇몸과 치아의 경계 부위를 절개를 하죠. 절개는 일단 뭐 CT를 찍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저희가 파악하면 일단 최소한으로 열어야 그렇죠. 최소 절개를 해야죠. 그렇죠. 최소한으로 열어야 붓기도 좀 덜하고 뭐 아이들이 하고 나서도 좀 덜 아프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소아치과 원장님께서 당연히 최소 절개를 하실 거고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면 이제 제일 반가운 경우는 딱 열자마자 치아가 그렇지. 까꿍 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스텝이 얼굴이 환해지죠. 그럼 빨리 딱, 끝나니까. 딱 발견되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CT로 파노라마로 위치를 보고 거기 부분을 촉진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절개를 하고 절개되는 입천장에 있는 잇몸, 입천장 살을 열어요. 그러면 과잉치라는 게 있고 뼈가 덮여 있고 잇몸이 덮여 있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열었을 때 치아가 딱 보이면 치아에 이게 하얀 부분이 보이면 네. 고기를 기준으로 쏙 빼면 되는데 입천장을 잇몸을 이렇게 열었는데 뼈에 덮여서 치아가 하나도 안 보여. 이러면 우리가 이제 CT나 판노라마 사진을 네. 보고 얘가 이쯤에 있을지 이쯤에 있을지 이쯤에 있을지를 추적한 다음에 고기 부위의 뼈를 삭제를 하죠. 그러다가 흰 게 나타나면 이제 좀 있으면 왔다. 끝나겠군. 네. 근데 안 보여 계속. 요즘에 CT 찍기 때문에 사실 다 예측이 맞아요. 되는데 안 보이면 계속 찾아야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길어지게 그렇죠. 될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뼈 속에 있는 과잉치를 노출을 시키고 그다음에 개의 취약 포인트를 찾아요. 그래서 어디를 눌러서 어떻게 떼면 쏙 나오겠거나 이렇게 해서 발치를 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과잉치가 너무 크거나 빼내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가 사랑니 쪼개서 빼듯이 과잉치를 쪼개서 빼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CT를 찍어야 되는데 보통은 과잉치들이 이렇게 뾰족하기 때문에 빼기 되게 수월한 경우들이 많은데 꼬리가 뒤쪽으로 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어느 부분이 뚱뚱해가지고 다 뺐는데 뒤에가 걸려서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떼굴떼굴 돌아다니죠. 입천장에서. 아이가 그때 힘들어하면 이제 속이 탑니다. 이제 네. 거의 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CT를 꼭꼭 찍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그 치아를 찾았으면 정확하게 저희가 수술 전에 했던 전략의 방향으로 치아를 딱 뽑게 되고요.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그럼 일단은 이제 혹시 아까 물혹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치아에 싸고 있는 막이나 염증성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 하죠? 깨끗하게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어두고 뭐 때에 따라서는 지혈제를 넣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열어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닫아야 되는 봉합 과정들이 있습니다. 닫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슈처라고 해서 이제 꼬매주는 거죠. 네. 꼬매주는데 녹는 실 쓰시나요? 아니면 안 녹는 저는 실? 안 녹는 실 네.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 녹는 시고 네. 있어서요. 근데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검정색 네, 맞습니다. 쓰고 꽉 묶어야 이게 그 잇몸을 열었던 거가 다시 열리거나 하지는 않는데 또 이게 너무 꽉 묶으면 나중에 아기가 실밥 뽑으러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게 너무 꽉 묶어 놓으면 자르기가 애매해. 맞아. 하나도 안 아픈 건데 또 아기들이 또 가위 들고 실밥 부른다 그러면 또 무서워하기 때문에 묶는 건 꽉 묶고 조금 자를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이제 네. 꼬매주고 그다음에
그거 애기가 만져가지고 또 빼는 애도 있더라고요. 별의별 데가 다 있어요. 용감한 아이들은 여기 뭐가 검정색이 굳이 있어요. 꾸며놓은 걸 굳이. 네네. 그 때문에 어머님한테 이제 이렇게 만지지 못하게 하고 네. 아무래도 잇몸을 한번 열었기 때문에 감염이나 이런 거 될 수 있기 때문에 청결하게 관리해 주라고 그러고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 그쵸. 처방하지요. 그리고 입천장이 붓거나 부종이 생기거나 또는 거기에 감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는 부종 방지용이나 감염을 좀 막기 위해 상고정 장치라는 걸 또 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병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다 꼬매두고 스플린트라고 해서 고정장치를 하는 병원에서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면 그날은 다 마무리가 되고요. 보통 입안에 있는 실밥들은 사랑니들도 그렇지만 일주일 후에 와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제거할 때쯤 되면 아이들의 치유 능력에 정말 놀라울 때가 많은 게 그때 물론 이제 절개선들이 조금은 티가 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제가 한번 일주일을 봐야 되는 환자가 조금 늦어져서 한 10일에서 한 2주 정도 사이에 온 친구가 있는데 정말 그냥 다 나와서 오더라고요. 그렇죠. 붓는 건 하루 이틀 만에 붓고 3, 4일만 돼도 깨끗이 아물고 일주일 지나서는 거의 깨끗하게 아물고 잇몸의 형태도 다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네.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잉치가 개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뭐 하나를 잘 뽑았으면 문제 없는데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잉치 개수가 조금 많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은 수술 후에 이제 이것들이 다 잘 뽑혔는지 수술 중간에 엑스레이를 찍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죠. 술 후에 왔을 때 엑스레이를 찍어서 와서 없어진 것들을 다 확인하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어떤 보호자분께서 이게 혹시 또 다시 생길 수 있는 재발할 수는 없느냐 이런 것들 많이 여쭤보신 적도 있는데 과잉치는 재발하는 질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거가 되면 이제 깔끔하게 다 없어진 거고 다시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통 다음날 소독하러 한번 오고 일주일 뒤에 실밥 뽑고 그러면 이제 과잉치 문제는 깔끔하게 해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서 겁나서 아기가 힘들어할까봐 1시간도 안 걸리는 시술인데 괜히 두셨다가 나중에 이빨 삐뚤게 나오고 막 이런 복잡한 문제로 가기 전에 과잉치가 발견이 되면 똑바로 있는 경우에는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볼 수도 있고 또는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거나 거꾸로 있으면 대부분 소아치과 원장님들이 뽑으시라고 할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빼시면 된다. 그리 엄청난 일은 아니다. 라는 걸로 우리 어머님들 마음 좀 편안하게 드리는 콘텐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잉치를 3편에 나눠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했었는데 혹시 우리 아이도 과잉치가 있었다 혹은 과잉치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도 향신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잉치가 진짜로 만약에 제자리에 있으면 안 뽑아도 되나요? 그냥 정말 치아가 하나 더 많은 수준으로 핵심적인 예리한 질문했어요. 보통 과잉치라 그러면 형태나 모양이 정상적인 치아로 쓰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완벽하게 정상치 않은 똑같은 과잉치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없을 수 있다면 비스무리하게 생겼거나 작거나 뿌리가 좀 짧은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똑바로 나와진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걸 빼면 이제 이 사이가 빈 거지. 그쵸. 그게 많이 벗어나 있으면 빼버리고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데 그걸 빼면 빈자리가 남기 때문에 교정치료로 보통 이어져요. 그래서 그것도 만 5세 후반에서 6세 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똑같은 비슷하게 생긴 치아가 2개가 있으면 얘가 정상이야, 얘가 과잉치야. 얘가 정상이야, 얘가 과잉치냐를 맞아요. 그렇게 파악해서 얘가 또 훨씬 잘 자라고 형태도 있고 이쁘다. 근데 위치가 너무 안 좋아. 못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희생시키고 하나 나올게 해주죠. 공부했어요? 이런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성질성의껏 달아드릴게요. 진짜요. 진짜 교정치료할 때 이거 하나 더 많은데 뭘 과잉치료 생각해야 될지 고민하는 경우가 진짜 3, 4년에 한 번씩 있기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과잉치에 대한 컨텐츠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주니어 치과 원장 문상진이었습니다. 청담 CDC 어린이 치과 원장 성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500명 넘었대. 네, 500명. 어쩌다가 넘었지? 1000명은 언제쯤 될까? 그 원장님 맛집 다니는 거 좀 올리시라니까요. 런닝 크루 하시잖아요. 이제 러닝 하는 것도 있고 찍으면서. 제가 가끔 그 야구장 다니는 것도 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올려요. 우리 우리 원장님들의 그런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같은 건가요? 네. 궁금해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구독자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얘네들이 뭐 하나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네.